네, 제247차 최고위원회의와 장상선대위 공동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평에 전 국민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그런 국민적인 관심을 수용하는 자세이고, 한나라당은 회피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든지 국민적인 관심을 피해보자, 동네 선거로 좀 치러보자 라고 하는 서로 상반된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교과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에서 편의상 선출하지만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그런 기관이 국회의원입니다. 그 지역 일꾼은 구청장과 구의원과 시의원, 이 지역 일꾼으로 보아야 하겠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정권 심판론을 피하기 위해서 지역 일꾼론이라고 하는 것으로 시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그런 양상이 전개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건 이제 기만전술이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은평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이것은 국회의원 선거이지 지방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정권 심판론을 좀 듣고 싶으실 텐데, 지역 일꾼론으로 그것을 호도하려고 하는 기만전술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호 후보에 대해서 그것은 다른 접근이 아니다, 이렇게 은평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 일꾼이야 지난번 선거에서 이곳에서 구청장도 잘 뽑으셨고 시의원, 구의원 잘 뽑으셨습니다. 특히 민주당에 많은 애정과 사랑을 주셨습니다.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압도적으로 많이 당선시켜 주셔서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고, 우리 민주당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생활정치를 잘 실천해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은평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성과를 확실히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7.28 보궐선거에서 선출되는 국회의원은 지역을 위해서 할 일은 물론 하겠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서민 경제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남북관계를 전진시킬 것인가, 또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엄청난 부패공화국을 만들었는데, 이 부패공화국의 부채공화국인데, 제가 발음 부패공화국도 맞는 말인데, 제가 드리고자 했던 것은 부패공화국 말씀이 아니고 부채공화국. 이명박 정권 들어와서 국가부채, 공기업부채, 지방자치단체 부채를 대폭 늘려놓은 그야말로 참으로 안타깝고 억울한 부채공화국을 만든 것이 이명박 정권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교정하고 다시 재정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7.28 보궐선거에서 은평 국민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는 국회의원이 해야 될 일인 것이죠. 만약에 이재호 후보가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고 지역 일꾼이 되겠다고 했으면 지난 6월 2일 날 구청장에 출마하든지 구의원에 출마하셨어야지.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4년 후에 이재호 후보는 지역 일꾼으로 출마하시는 게 온당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아마 이재호 후보가 계산 속이 그렇다고 해요. 은평구의 유권자가 2만 명이신데 그 중에 만약에 30%가 투표를 한다 그러면 6만 명 투표를 하시니까 3만 표만 얻으면 확실하게 당선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이런저런 노력들을 많이 해와서 3만 표로 대표되는, 3만 표만 확보하면 승리하는 그런 선거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민 여러분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 이재호 후보가 계산하는 대로 3만 명의 대표를
은평 구민 여러분들이 뽑지 않으실 것이다. 은평 구민 여러분들께서는 20만 명의 대표를 분명히 선출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현병한 은평을 주민 여러분들께서는 교육 전문가이시고 품격 있는 여성 지도자이신 우리 민주당의 기호이번 장상 후보를 선택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저는 강용석 의원 상황을 보면서 참으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거 도매금으로 이제 국회의원의 품격이 매도당하는 이런 상황이 될 텐데, 은평 구민 여러분들께서 장상 후보와 다른 후보의 품격, 인격을 좀 한번 비교해 보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쭉 함께 최고위원회에서도 일해왔고 그 이전에도 저는 잘 압니다만은 우리 장상 후보는 품격 있는 그런 여성 지도자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장상 후보가 여러분의 선택을 받아서 국회에 들어오시면 대한민국 국회의 품격이 높아져서 강용석 의원 같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좀 민망하지만 강용석 의원 얘기를 몇 마디 해야 되겠습니다. 도대체 국회의원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도저히 국회의원이 한 얘기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엽기적인 성 스캔들을 얘기한 것이 바로 지금 국민적인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강용석 의원의 얘기입니다. 대통령 부부까지 여기에 동원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대통령 부부가 여당 국회의원에 의해서 성희롱에 동원됐다. 그러면 이것은 그야말로 패륜적인 성 스캔들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희대 성 스캔들로 기록이 될 것으로 저는 보는데요. 이것은 여성에 대한 그 성희롱에 국한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제가 남자인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어도 좀 역겹습니다.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한 도가 지나친 성희롱, 또 성희롱을 넘어서 성폭행적인 폭언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것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일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한나라당의 문화와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과거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스캔들을 일으킨 거 부지기수 아닙니까? 제가 이 귀한 시간에 하나하나 다시 재론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 강용석 사건과 같은 엽기적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한나라당의 토양과 무관하지 않다. 한나라당의 토양이 그런 정당이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죠. 그런데 아마 한나라당이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그냥 즉시 제명을 했습니다. 물론 의원총회를 거쳐야 그게 제 효력이 발생한다고 들었습니다만은 이 문제는 이제 제명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죠. 한나라당의 당의 체질, 당의 문화가 완벽하게 바꿔지기 전에는 도저히 이런 일의 재발을 막을 수 없는 정당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참 이런 정당과 함께 경쟁하고 있는 민주당도 안타깝습니다.